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그 노래 가사 개사한 걸 원래 하려고, 노래 그 반주까지 제가 또 영상 만들어서 올렸는데 연습 좀 하셨어요? 네, 아니, 그 글자 수만 신경 써가지고 저는 또 교수님이 이렇게 올려줄 줄은 몰랐는데 단어가 안 맞으니까 네, 예, 조금 우리 지금 그 혜연님 거는 네, 그 원 가사하고 글자 수가 아기가 딱딱 안 맞더라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시상만 따라가고 노래 평소에 잘 많이 안 부르셔요? 네, 저도 안 불러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벌써 네, 거기 비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가 운율이 있는 시가 있고 그냥 흐트러진 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운율이 있는 시를 쓴다는 거는 음악적인 그 감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 노래, 뭐 깊은 음악은 아니더라도 노래를 많이 흥얼거리고 익숙한 사람이 리듬감도 언어 리듬감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 한문 공부를 하면서 낭송과 운율에 좀 감이 생겼어요. 원래도 좀 있었겠죠, 문학적 소양이. 그런데 또 잘하면서는 노래를 이렇게 평생 흥얼거리면서 하루에 2, 30곡은 기본으로 흥얼거려요. 예, 가곡, 뭐, 가요, 뭐, 동요, 뭐, 가릴 것 없고요. 그리고 저는 노래를 부르지만 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사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래의 그 곡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게 돼 있어요. 뭔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요. 그런데 불행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소프라노처럼 이렇게 하이톤 노래를 좋아해요. 네, 근데 목소리가 따라주지는 않고 노래 부르기에 적당한 목소리가 아니고 미성이 아니야. 지금은 조금 그래도 나아졌는데 목성이 터져 있지 않아가지고 참 다 주시진 않았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저러나 그래도 그 음악적 리듬감이 있고 글자 수가 맞아야 되는데 그 점에서 이제 이종주 선생님이 올리신 그 동요는 동요 중에서도 너무나 분명한 그 음가와 그게 있어가지고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도 아니고 아마 1, 2학년이 부르는 노래 같은데 예, 그래서 뭐 글자 한자도 안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딱딱 알기가 맞는 게 있고 이 선생님은 노래 좀 부릅니까? 예, 저도 노래 좋아해서 그냥 어 잘 뭐 요새는 유튜버가 있어가지고 잘 듣습니다. 그 뭐 저기 그 동심초나 뭐 보리밭도 듣고 뭐 그렇습니다. 듣는 거 말고 부르는 거. 그런 거는 따라 부릅니다. 그냥 들을 때. 그럼 됐어요. 따라 부르면 되지. 뭐 우리가 가수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목표는 노래도 노래지만 시니까 이제 시 공부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바하님이 오늘은 이렇게 좀 노래까지 참여하기에는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다음 주로 그걸 미루고요. 우리 콘서트를 엉터리 콘서트 배짱이 같은 엉터리 콘서트를 다음 주로 미루고 이번 주는 그 어차피 2, 3주 동안 혹은 3, 4주라도요. 치료조 공부를 꼭 해놔야 돼요. 음, 시는 그래도 노래해야 되고 리듬이 있고 운율이 있어야 시잖아요. 기본이잖아요. 물론 운율 없는 시도 되지. 이거 모르지만은 기본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산문시도 쓰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치료조 공부를 조금 더 할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치료조가 워낙이 많지만은 그중에 명시 중에서 골랐는데 그거를 지금 공유하면서 고시들을 한번 쭉 감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대표시죠. 대표시 중에도 다시 대표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시일 것이고 제 개인 판단으로는 500년 후에 읽힐 단 한 편의 시를 골라보세요. 그러면
저로서는 진달래꽃일 것 같아요. 500년까지 제가 예측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제일 생명이 길지 않을까. 지난번에 이제 어린 왕자 이야기할 때도 했습니다만은, 오래가는 그 비밀 중에 하나는 그 집단 무의식에서 길어 올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가 가지고 있는 정서, 그다음에 이 칠호조라고 하는 운율, 이거는 한국어가 있고 한국인이 있고 한민족이 지금과 같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수천 년, 길게는 뭐 수십만 년일 수도 있죠. 이렇게 형성된 건데 음, 거기에 딱 맞아요. 실어조라는 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한국어에 맞는 리듬을 자기도 모르게 한국어가 찾아간 거고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이 찾아간 거거든요. 그게 칠호조로 돼 있죠. 거기에다가 이 정서, 이 정서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임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노래는 백제 가요인 그 가시리,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삼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노래가 있고 더 올라가면은 뭐 그리고 백수광과 부른 노래도 있고 전부 이별이 이게 노래도 그렇고 노래도 이별 노래가 굉장히 많죠. 시도 그렇고 이 정서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은 그 정서가 완전 한국형이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고 아마 수천 년이 지나서 수천 년까지는 모르겠지만 500년 정도는 아무리 문명화가 돼도 이게 호소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대단한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올려져 있는 시는 원문은 들이 오리다가 아니라 들이 우리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리다가 감히 소월 선생님한테 오리다가 맞겠죠. 라고. 뭐 정답은 없지만 이 정서가 어떤 정서입니까? 에, 이 속에서 나보기가 역겨워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 작가 김소월이 아니고 시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죠. 근데 아마도 여성일 수도 있어요.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마음 씀씀이는 여성적이에요. 강하게 우리 저 혜연님이 좋아하시는 무슨 그런 강인하고 막 의지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양으로 볼 때 음적인 부드럽고 온유하고 수용적이고 이런 성품을 가진 어떤 화자인데 오리다와 우리다는요. 오와 우는 그 음운면에서 오는 보다 작고 예쁘고 맑고 이런 느낌이고 우는 보다 크고 약간 음하고 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 하는 거고 오 하는 것이 그런 밝은 느낌이고 우는 약간 어두운 느낌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오리다 정도 해야 맞지. 산봉 우리하고 꽃봉 오리 그러지 꽃봉 우리 그러면 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오리다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 시를 먼저 그 우리 저 혜연님이 한번 잘 낭송해 주세요. 낭송해 주시는데 네. 혜연님의 그 본래적 그 성격이신 강인한 의지적으로 말고 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천천히 그다음에 네. 목소리 좀 더 약간 낮추고 숨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낭송해 주세요.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밝혀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오, 지난번보다 낭송이 많이 좋아졌는데 혹시 연습했거나 뭐 생각한 게 있나요? 아니, 그 유튜브에서 시 낭송하는 걸 조금 들었습니다. 아, 뭔가가 네, 달라요. 예, 전보다 네, 방송이 좋아졌다고 저는 들었고요. 특히 네. 나보기가 역겨워 시작하는데, 약간 전율이 됐어요. 아, 아니, 왜 예, 그랬나 모르겠네. 특별히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랬지?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그래서, 훨씬 부드럽고 느낌이 많아요. 네, 다만 이제, 음가, 그러니까 소리 하나하나가 명료한가 하는 면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또 보완할 면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노인 극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 꽃을, 그죠? 아, 꽃을. 발음을 정확히 하라는 거죠. 아, 꽃을이잖아요. 꽃을. 네, 시옷받침 있잖아요. 꽃을, 보통 꽃을 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문화가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꽃을. 노인 그 꽃을. 자, 그러면 우리 저 한 연씩 해보자고요. 오늘 낭송 연습을 해보자고요. 낭송 연습하는데 진달래꽃이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네. 이 시인은 그냥 눈 감고도 줄줄 나오지 않으면 시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 진달래꽃을 못 배운다, 시인이면서. 그거는 나는 무슨 상을 10개 받은 시인이라도 나 인정을 안 해. 그 다음에 최소한도 낭송가만큼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자기 나름의 격조가 있게 낭송할 수 있어야 그 시인이지. 나는 인정 안 해요. 내가 음, 인정 안 해봤자 별 수는 없겠죠. 그만큼 제가 진달래꽃을 중요한 시, 좋은 시, 낭송하기 좋은 시, 잘 외워져요. 그리고 이 칠호조기 때문에 잘 외워지기 때문에 이거 외울 만한 공력과 정성도 없이 시인이 되려고 하면 그건 거저 먹으려고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바하님도 지난번에 이제 낭송을 더 배워보고 싶다고 했는데 겸사겸사해서 한 분 한 분 요것만 가지고 오늘 한 시간 해도 돼요, 사실. 그래서 이 시 하나 자꾸 낭송하다 보면 지금 이 시간에 다 외워지기도 해요. 어쨌든 요 한 년만 우선 낭송해 보세요. 제일 위에. 아, 저요? 제가요? 예, 예. 네. 어, 한 년만, 위에 있는 그렇죠. 거 한 년만. 불이오리다까지. 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자, 그런데 이게 7, 5조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7이고 어디까지가 올까요? 그, 나보기가 역겨워해서 가실 때에는까지. 아니, 7과 5를 분별해서. 아, 7은 역겨워. 오케이. 5는 가실 때에는. 그 다음에는, 말없이 고이 보. 네. 그렇죠. 도까지는 네. 아니겠죠. 묶어야지 되니까. 네, 보내. 네. 보내까지가 7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행을 쓸 때는 그걸 구별을 안 하고 첫 번째는 7, 5 각각 한 행씩 하다가 세 번째는 7호를 잠깐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네. 해놔서 김정빈이처럼 7호, 7호, 7호 이렇게 눈에 띄게는 안 해놨단 말이에요. 네, 네. 안 해놨지만은 우리 낭송하는 사람은 그것도 알고 있죠. 네. 그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죠, 쓰기는. 낭송할 때는 그 7오, 7오 쓰는 것처럼 낭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7호조가 3원보냐, 4원보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4원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보기가 한 걸음, 역겨워 한 걸음, 가실 한 걸음, 때에는 한 걸음, 때는. 말 없이 한 걸음, 고이 보내 한 걸음, 들이, 네. 들이 오리 한 걸음, 다 한 걸음. 우리. 보세요. 나보기가도 아니에요. 나보기가 예를 들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뒷말도 없어요. 뒷말도 없고 앞말도 없이 나보기가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상대방이 알아듣게
듣기는 알아듣겠지만 그 명료성이 내가 10을 알아듣게 하고 싶었는데 10이 알아들어질까요? 나보기가. 무슨 말이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그런데 나 보기가 이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가, 그러면 정확하죠? 네네. 나 여기에 나와 보기 사이에는 나를 보기가 하잖아요. 음, 를 자를 생략한 거란 말이에요, 시인이. 네네. 그, 그러니까 를 자를 생략하면 낭송할 때도 약간 여유를 줘야 를 자가 들어가요. 나 보기가 이러면 아, 명료하겠죠. 근데 나 보기가 그다음에 음, 리듬도 없어요. 나 보기가 하면 뱅뱅뱅뱅뱅뱅 아, 수평으로 그냥 일상 아, 대화 언어지 낭송 언어가 아니에요. 노래가 내가 그 노래 가사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한마는 미아리 고개라고 있어요. 네. 에, 음, 그 뒤에 2절에 보면은 피난살이 그 얼마나 고생하오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가수들은 그 커버할 때 고생하오라고 안 하고 고생을 하오라고 해요. 근데 고생하오하고 고생을 하오하고는 전혀 달라요. 노래를 해봐야 알고 음악을 연구해야 알아요. 불러보세요. 이제 보세요. 피난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오 이렇게 할 때 하고요. 피난살이 그 얼마나 고생하오 어떤 게 노래 같아요? 잘 보세요. 모르겠어요. 고생을 하오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말이에요. 하고, 여보 얼마나 고생을 하오. 이 그냥 말이라고요. 감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고생, 고생, 생자가 엥 하면서 모음이 길어지면서 거기 음악이 생기죠. 고생하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리듬이 생기면서 노래 고생하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곡가는 그걸 알고 그렇게 작곡을 했는데 우리나라 인류 가수라는 사람이 고생을 하오 그 말을 듣고 들어보니까 그렇죠. 고생을 하오 그냥 말이지 노래가 아니죠. 고생하오 노래죠. 맞죠? 네. 마찬가지예요. 나보기가도 나보기가 이건 낭송이 아니고 그냥 고생을 하오 이거야. 고생하오 음악이 있어야 돼요. 나보기가 아, 올라갔다 내려 나보기가 역겨워 감정을 내죠. 이게 역겨워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시하고 안 맞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이상하게 맞아. 아니 헤어지는데 역겨울 정도로 헤어지면 심하잖아요. 나도 보기가 근데 싫어서 나보기가 힘들어서 이런 말을 써도 역시 안 맞아. 근데 익숙해서 그런지 역겨워가 좋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힘들어서 가신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있어요. 나 보기가 역겨워 숨을 역겨워. 쉬고 리듬이 나 보기가가 한 걸음. 자, 한 걸음. 나 보기가 한 걸음. 역겨워 한 걸음. 가실 한 걸음. 네. 때는 말 없이 약간 이제 또 높였어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그러니까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런 식인데 꼭 정답은 아니에요. 뭐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저마다 개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말한 것 중에 상당히 유념할 부분이 있으니까 딱 뭐 잘한다는 것보다도 아까하고는 다르게 분명하게 소리도 내면서 음보에 맞추면서 한번 다시 해주세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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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속도를 조금은 빠르게, 더 빠르게 좀 해봐 주세요. 더 빨리요? 지금이 10이라고 하면 한 8 정도로 조금 8 정도. 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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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없이 네, 이가 네, 조금 네.
말 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 어쨌든 말 없이. 지금 본인도 느끼시겠지만 처음보다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네, 근데 제가 태생이 음치예요. 아니, 음치고 안 음치고는 그만두고, 네. 낭송은 또 낭송이에요. 음치도 낭송 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처음보다 좋아졌죠. 본인, 네, 본인 생각에. 느낌이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듣기는 훨씬 좋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 하고, 이번에는 이종주 선생님께서 한번 해주세요.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와, 브라보, 좋아요. 와, 정말, 아니, 난 이 선생님 볼 때마다 느끼는데, 학습 능력이 정말 뛰어나. 의사는 역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의사 되나 봐. 음, 저는 옆에서 듣고 음가를 정확하게 하라, 뭐, 꽃을 정확하게 소리내라 하면 그대로 금방 해버리거든. 그런데 이제 한두 군데 조금 더 보완할 면은 있지만, 이제 조금만 하면 저 낭송대회 나가도 되겠네. 이제 낭송가라고 하는 분들이 올린 영상이 가끔 저도 보게 되는데요. 나는 그분들도 다는 아니지만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겠는데 라는 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너무 감정을 막 넣으려고 막 해갖고 너무 이쁘려고 그러고 주로 여자분들이잖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 이거 안 좋아요. 감정이 절제돼 있어야 되거든요. 가수가 또는 배우가 무대 위에서요, 울면 관객은 안 울어요. 울까 말까 해야 울어요. 펑펑 울어버리면요, 울 수도 있는데 값싼 울음이 돼요. 감동이 안 돼요. 반드시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참으면서 견디는 걸 보고서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낭송가가 자기가 물어버리면 안 돼요. 감정을 절제하고 이중삼중으로 안에다 갈무리했구나 느껴져야 품격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미아리 곡의 이야기를 했는데 송가인 가수가 이제 그거 가지고 우승했잖아요. 우승했는데 제가 비유로 원곡 가수가 이혜연이라고 나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봐요. 노래 너무너무너무너무 그 노래에 관한 한 이미자보다도 잘 부르고요. 아무도 그 뒤에 커버한 사람이 그 양반처럼 못 불러요. 거의 클래식이에요. 그건. 창법 자체가 너무나 품격이 있고 좋아요. 적어도 제가 듣기에는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분은 작곡가가 직접 지도를 해서 1,000번 불렀을 거예요. 보통 취입하는데 1,000번 부르고 연습하고 하거든요. 근데 후대에 부른 사람들은 1,000번까지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작곡가가 디테일하게 내가 이렇게 작곡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연습을 시킨 것이고 후대인들은 아까 고생하오가 왜 고생하오인지 고생을 하오가 뭐가 다른지 이런 걸 모르고 막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것도 그건데 지금 조금 전에 한 그 감정의 절제로 돌아와서 거기에는 감정이 넘치질 않아요. 노래를 부를 때. 슬픈데 그 여인이 남편을 보낸 여인이 제 비유로 치면 남편이 떠난 지 한 3년 됐어. 3년 동안 그 아픔을 사겨서 승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어요. 생각나죠? 그 노래. 를 그러니까 괜히 그리워하면서 불러요. 송가인 가수는 어떻게 부르냐? 어저께 떠난 3년 안 됐어 아직. 그래갖고 그냥 승화될 겨를이 없어 막 통곡이 나오고 있어. 그렇게 하면 현장에서 점수 나와요.
그러나 두세 번 듣고 나면 지쳐요. 그래서 시낭송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요. 그 이혜연 가수처럼 낭송을 해야 돼요. 특히 이런 작품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한 번만 더 한 소절씩 해보자고요. 우리 이종주 선생님 첫 번째 소절. 음,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자, 음보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걸어간다는 나 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하나 아, 걸어가 그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제 손 이렇게 한번 나 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한 번씩 가실 때는 이렇게 음보는 한번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음보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걸어간다는 느낌으로 하나 해봐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하실 때, 때에는 음,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렇게 처음이라서 약간 서툴긴 한데 하면 뭐가 될 것 같긴 하죠. 예, 그거고 음보를 생각하면서 제가 하는 걸 한번 보세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렇게 그렇다고 막 너무 음보가 정확하게 보이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정확한 음보를 가지고 하다가 이제 익숙해지는 건데요. 한 번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해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와요. 그 다음 해주세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아, 예, 좋아요. 좀 자, 빠른가? 이종주 선생님 다음.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사분 이라고 소리 내셨거든요. 근데 사분 시예요. 이 히읗 받침을 잘 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히읗 받침을 그냥 이로 내도 대화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아나운서가 좌회전이라고 안 하고 좌회전이라고 해요. 우회전 안 하고 우회전, 외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그걸 지적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왜 외전이라고 그러지? 회전인데. 아나운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낭송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어 선생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어라는 게 원래는 국문을 배우자는 게 아니고 국어를 배우자는 거거든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가지를 하는 건데 처음에 듣기, 두 번째 말하기, 세 번째 읽기, 네 번째가 쓰기인데 우리나라는 주로 읽기 가지고 시험을 다보죠. 근데 말하기는 특히 별로 공부를 안 하죠. 듣기는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듣기도 잘 안 하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낭독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국어 시간에요. 정확하게 낭독할 줄 알고 소리내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말하기도 자기 나름의 7분짜리, 3분짜리 연설을 써가지고 오게 해서 자기 발표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국어 공부가 좀 더 완성에 가까워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분희인데요. 자, 사분희로 바꿔서 소리내면서 연을 한번 낭송해 주세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자, 그런데요. 지금 가시는 것이 지금 가셔서 좋은 게 아니고 안 가셨으면 좋은데 가시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없어. 가시는이 좀 강해가지고 빨리 가라 느낌도 좀 했거든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숨 약간 쉴 수도 있어요.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낮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어쨌든 가시는 걸음걸음 이 감정이 여기에 알맞는 감정을 갖게 되면 저절로 어조가 그 감정에 맞추어서 높낮이가 생기는 것인데, 그 감정을 지금 이제 놓치게 되면 가시는이 강해지거나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참 이 그 화자, 이 시를 읽고 있는 화자의 마음이 되어서 가시는 걸 한번 해보세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들여밟고도 들여밟고 이렇게 하면 제3자가 들어오면 저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이 시를 아니까 그렇지 그럴 거거든요. 들여밟고 이렇게 딱 해줘야 더 명료해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와,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혜연님이 마지막 구연 한번 해주세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예, 잘하셨는데 지금 이 시를 낭송하는 낭송가까를 보셨나요? 아니요, 이거는 안 들었어요. 다른 시구나. 예, 예, 그럼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이제 낭송가들 거하고 비교해서 제가 설명한 거를 한번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보시고 네. 얘기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어쨌든 이 지금 그 수미일관면에 있어서 첫 구절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들이오리다 이렇게 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역시 나보기가 역겨워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가실 때는 이제 그 두 개는 똑같은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로 바뀔 뿐이란 말이죠. 이 말은 처음 시작했던 그 어법을 이제 어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어법하고 이것이 마지막에 왔을 때 똑같이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톤 면에서 특히 이 시에서 중간도 아름답지만 마지막 구절이 어떤 그 방점을 찍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특히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린다는 게 요점이잖아요. 이제 이것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로 쓸 수도 있는데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가 일반적으로는 어법상 더 자연스럽죠. 근데 아니 눈물로 바꾸는 것이 더 시적인 느낌은 나죠. 근데 어쨌든 어, 죽는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안타까운데 죽어도 죽음까지도 견딜 정도로 눈물을 참겠다 이건데요. 그래서 죽어도에다 힘을 줘야 된다.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착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하면서 약간 힘을 주고 감동을 주면서 딱 끝내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처음처럼 처음에는 이제 순탄하게 노래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순탄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꽉 치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보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나보기가 순탄하게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습니다. 이게 그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또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아까 그 애인이 금방 떠나는 애인이 되니까 애인을 그래도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눈물을 참는 그런 마음이긴 한데 그렇다고 과잉하지는 않는 이 중용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인격 도야가 중용이면 성인이거든요. 공자님이 중용 말씀하셨는데 중용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군자 수준의 중용은 해야죠. 성인 수준의 중용은 이제 공자님 보고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군자 수준의 중용으로서 해보자고요. 자, 한번 낭송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아니, 마지막 구절만. 아,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죽어도에 한번 더 힘을 줘볼까요?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죽어도가 아니라 죽어도 이렇게 해볼까요? 죽어도 죽어도 아니 눈물.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하면서 이렇게 약간 리듬.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고리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강했다, 약했다 하면서 춤추듯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죽어도 죽어도, 아니 죽, 죽어도 죽어도 제가 확실히 음치가 여기서 나오네. 그러지 말아요. 그런 소리 있는데, 그런 말은 앞으로 안 하기로 하고요. 예, 뭐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예, 있을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거 뭐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지금만 해도 아주 잘하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정말 좋아졌잖아요. 예, 처음에는 뭐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예, 번에 이렇게 되는 것도 수제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나보기가 하지 말고 나보기가. 아,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가실 때는 아니라 가실이 두 음절이지만요. 약간 세 음절처럼 다시 가실, 이런 식으로. 다시, 에, 나하고 보기 띄우고 다시 한번.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아니 눈물이 아니라 아니 띄우고 눈물.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여기는 아니도 아니에요. 아니 그냥 하고 쉬는 거예요. 아니가 기르라는 뜻이 아니고 아니 눈물이 아니 눈물 약간 아니와 눈물의 사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네 예, 예.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아니 눈물이 아니라 아니 눈물. 아 거기서 조금 예, 한 예, 박자 예, 쉬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 한 소리 정도 붙이시더라. 음.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래야 리듬도 생기고 듣는 사람도 아니 눈물. 그럼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혜연님이 처음부터 이제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학습한 걸 가지고 한번 멋들어지게 낭송 부탁합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와,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A 학점 드릴게요. 자, 우리 이 선생님 부탁합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예, 네, 브라보, 좋아요. 확실히 우리 이 선생님은 모범생 스타일로 하시네.
그 요목요목에서 선생님이 말해준 거는 다 기억하는 그런 학생 같이 하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고요. 자꾸 연습하시면 이제 스스로 터득하는 거지 꼭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것은 없어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본인 스타일로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어, 연습이 제법 됐다 싶으면 그때 한번 발표 시간을 따로 가졌으면 합니다. 진달래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바하님 듣고 계세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바하님도 참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예, 근데 낭송을 잘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해볼까요?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예. 저 시는 외우고 있겠죠? 아, 예, 예. 오늘 이거 네, 교과서에서 학생들한테 뭐 그럼 뭐 가르치고 시를 못 수업도 외우는 하니까요. 국어 교사는 아, 상사인데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멋들지게 해봅시다. 지금 제가 말하는 그 포인트 같은 것도 잘 들으셨겠죠? 네, 예, 예.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예, 아주 네. 좋아요. 예. 어, 세 분 중에서 감정이 제일 많이 이렇게 실려 있는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마지막 그 연에 약간의 힘을 이렇게 가해서 한 것이 느껴졌어요. 조금 더 힘이 가해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힘을 가하려고 해도 그 가하는 그 요령이랄까 속달도가 안 되면 잘 안 돼요. 어쨌든 제가 선생이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우리 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모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저도 이제 낭송할 때마다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오늘은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한 거에 대한 비평을 좀 부탁합니다. 우선 바하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 이게 이제 신앙송 하는 것도 좀 주관적인 어떤 것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사람마다 달라요. 네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경우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잘 살려서, 그 감정을 잘 살려서 이렇게 낭송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른 데서 배웠을 때는 낭송할 때 좀 앞부분에 힘을 주고 하면 좀 더 분명하게 내용도 잘 전달된다고 이제 이렇게 배웠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첫 음절에 좀 악센트를 주는 편이고요.
음절을 전달되지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첫 연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단어, 그러니까 음절이 있다고 한다면 앞부분에. 그러니까 나, 말 없이 할 때는 말에 더 힘을 주고요. 아, 이렇게, 예. 네. 고이 보내 할 때는 고에 이런 어, 더 힘을 주는 그러면 저도 방법을 잘 들리죠? 예, 전달이 잘 된다고 네, 그건 해서 네. 그렇게 예, 예, 좀 나름 하다 보니까 음, 좀 그런 게 좀 있었고 또 전에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느낌을 살려서 해보라 그래서 예, 음, 이제 말 없이 할 때는 정말 말 없는 느낌, 그다음 사뿐히 할 때는 그 사뿐히 단어가 주는 그렇게, 그 느낌을 음, 예, 이렇게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런 걸 잘 살려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여성적인 어조로 되어 있는 시인데 음, 굉장히 좀 격한 어조로 음, 낭송을 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그럴 수 들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해서 제 채널에 이거 낭송해서 요번에 것도 이제 영상이 있지만은 원래 이것만 낭송해서 올린 영상이 또 있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항상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다르고요. 시라고 하는 것이 해석도 사실은 똑같은 시인데도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느껴지다가 또 저렇게 느껴지다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낭송도 그때의 무드 분위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시낭송을 연습하는 것이 이어진 상태에서 이 분위기 속에서 하는 거고, 이거 없이 이제 또 하는 거고, 이렇게 다르죠. 어쨌든 그렇고요. 우리 이 선생님은 제 낭송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어, 이게 참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게 이제 저는 그 띄어읽기 뭐 음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하면서 생각은 하면서도 그게 발음이 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약간 그 띄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그 인토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리듬감이 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식하게 치로 예를 들면 한 음가의 길이를 가령 뭐 1초다 그러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1초가 아니라 0.8초만 한다든가 해서 예를 들면 그다음에 강약도 어떤 때는 그냥 줄줄이 읽듯이 아까 뭐 고생을 하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지만 일부러 거기는 줄줄줄 거기는 산문처럼 읽는 것도 있으면서 이것이 전체적인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되지 너무 막 이렇게 딱딱 끊어서 군대에서 구분 동작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분 동작 하는 이유는 처음에 배우려고 그러지 걸어갈 때 구분 동작으로 안 걸어가잖아요. 연속 동작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그러면 정확하게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이렇게보다 아름 따다 묶어놓고 가실 길에 이렇게 한다든가 혹은 아름 따다 가실 길에 한다든가 이건 얼마든지 전체적으로 이 행위 5초 만에 하는 건 똑같다 하더라도 5초 내에서 배부는 노래도 그렇잖아요. 어떤 거는 온음이고 어떤 건 반음이고 어떤 거는 3분의 1 음이고 이런 것이 연결되어서 노래가 되는 것처럼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이제 숙련도에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선생님이 포인트를 잘 보신 것 같네요. 어쨌든 그 혜연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교수님은 그 보내는 마음이 절절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음. 애달픈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게 읽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음. 토해내는 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는 낭송 내지는 음가, 아까 말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해서 말하기를 많이 연습 안 하셔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시를 저처럼 이 시를 웬 지가 저는 50년이나 됐으니까 그이 시를 외워서 완전히 내 걸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외고 많이 생각하고 이 시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세월이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저는 문학을 평생 해왔으니까 똑같은 시를 보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보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그냥 그 뭐 내공이랄까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진달래꽃 이 시는 반드시 외울 것, 그다음에 외운 상태에서 낭송하실 것, 낭송이 숙달될 것, 에, 그렇게 되면 이제 숙달된 낭송을 하게 되면 이제 산책을 한다든가 혼자 걷는다든가 할 때 떠올라요. 떠오르면 이 맛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그동안에 배운 거, 또 자신의 경험, 이런 걸 포함해서 공부가 돼요,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하는 공부가 훌륭한 공부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칠호조시의 아주 전형이고 한국인의 정서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그런 좋은 시니까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 시도 이제 못 잊어라고 하는 소월시인데 요거는 딱 칠호조는 아니에요. 못 잊어 생각이 6이니까 7로 볼 수는 있는데 이 5가 4오는 5 효과가 안 나거든요. 이 실호에서 7이 6이면 7하고 봐줄 수가 있는데 4는 5로 봐주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다음 보면 그런대로 한 세상 이건 7이고요. 진의 시구려는 5예요. 산호라면 이칠날 7. 이것도 있으리다가 4예요. 4인데 있으리다는 그래도 저 같으면 여기다 이자를 하나 더 넣을 것 같아요. 있으리다. 이렇게 5개를 딱 맞출 것 같아요. 그래도 되니까. 있으리다. 요대로 읽으면 있으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낭송할 때는 산호라면 이칠날 있으리다. 이래야지 리듬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못 잊어 생각이 나겠죠. 이제 반복하죠. 그런 대로, 이번에는 또 그런 대로까지 또 반복했죠. 한 세상 지내시구려 하더니 이번에는 세월만 갈아시구려. 못 잊어도 더러는 이치오리다. 이제 첫 번째 구절 나겠지요는 아니지만 그다음부터는 치로고요. 그러나 또 한껏 이렇죠. 이거 치로 아니에요. 이렇지요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한 것은 여섯이니까 7이라고 봐주더라도 이렇지요가 또 문제가 되고요. 근데 치로조를 다 쓰라는 법은 없고 첫 행, 강연의 첫 행만은 치로조를 이렇게 쓰겠노라고 해서 이렇게 썼으니까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워 살뜰히 못 있는데 그것도 치로가 아니죠. 그리워 살뜰히 6, 못 있는데 4. 어쩌면 생각이 나겠죠. 이것도 역사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치료조는 아니지만은 치료조를 포함해서 치료조 비슷한 것이 섞여 있는 모델도 하나 볼만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시를 우리 저 회원님이 한번 낭송해 주세요. 못 잊어. 김소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이틀날 있으리다. 있으리이다. 있으리이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대로 세월만 갈아시구려. 못 잊어 덜어는 이치오리다. 못 잊어도 더러는 이치오리다. 못 잊어도 덜어는 이치오리다. 그러나 또 한컷 이렇지요. 그리워 살뜰히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나겠지요. 예. 근데 그리워 살뜰히 못 있는 데에서는 못 있는 데라고 발음을 하셨는데 네. 처음에 못 잊어요는 못 잊어라고 안 하고 못 잊어 이렇게 못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아, 못 잊어. 못 잊어. 그러니까 못 잊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국외음화라고 그러나 자음접변이라고 하나. 그런 경우에 못 잊어로 소리 내는 게 맞아요. 맞는데 낭송이라는 말이지 내 말은. 낭송할 때는 별도 잊어. 문제다. 그래서 못하고 잊어를 약간 띄어서 못 잊어가 아니라 못 잊어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잘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번에는 한번 낭송해 주세요. 못 잊어 김소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 잊어도 덜어는 잊지오리다. 그러나 또 한껏 이렇지요. 그리워 살뜰히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나겠지요. 예, 잘하셨고요. 저 바하님은 지금 낭송할 수 없죠? 예, 예, 예. 예, 그럼 들으시면 되겠고요. 모디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뭐 특별히 공부할 것은 없어요. 아까 그 치료와 치료 비슷한 것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또 유명한 나그네. 이 시도 뭐 거의 다 시 지망생치고 못 외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확한 치료죠. 아까는 그 흐트러졌었지만 이거는 첫 줄은 7, 그 다음에는 5, 그 다음에 7, 5인데 이것도 첫 번째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은 4예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는 7호로 가다가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는 7호 아니에요. 5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수익은 마을마다 7, 타는 정령을 5,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7호 이렇게 해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구절이 두 번째 연에서 나왔는데 다섯 번째 마지막 연에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이런 전형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상 자체가 전통 한시, 조선 시절에 많은 선비들이 했던 그런 한시적 느낌, 어, 또 근심 걱정 없는 뭐 어떻게 보면 이상향 그런 느낌의 그런 시죠. 이게 일제시대에 쓰여진 시여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이렇게 한가롭게 걸어가면 되냐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일제시대라고 24시간 일본 생각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감옥 안에서도 노래 부를 때가 있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요. 모든 게 그리고 정치로만 바라봐야 되나? 정치로 바라볼 때도 있고 예술로 바라볼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 말 자체가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보기 나름이다 이 말이지. 어쨌든 그런 시인데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시, 에, 우리 저 바하님은 외시나요? 글쎄, 예전에는 외웠던 것 같은데요. 나그네, 박모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하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와, 아주 잘했어요. 아주 뭐 거의 표준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디가 뭐 어떻다 할 게 없는 훌륭한 낭송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감정까지도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연습하시면 이제 낭송대회에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혜연님이 한번 해주세요. 나그네 방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아, 잘했어요. 아마도 이 시가 낭송하기가 좀 편한 것 같긴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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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월시보다는 네,
그 시로조가 거의 분명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시를 낭송하는데 좀 쉬운 느낌이 있어요. 마치 동요가 쉬운 것 같은. 네. 그래서 그런지 다들 낭송 잘하셨고요. 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이 선생님도 한번 해주세요. 나그네 박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예, 아주 좋았어요. 근데 달 가듯이보다는 달 가듯이가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한번 해주세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달을 길게 달하라는 뜻이 아니고 달은 그냥 내는데 약간 텀을 주라 이거죠. 달 가듯이 이렇게 하면 제3자가 들 때 달 가듯이가 뭐지? 근데 달이 간다는 뜻을 알아듣게 하자 이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 그렇게만 해도 달 가듯이 할 때하고는 다르게 달이 가는구나를 알 수 있겠지요. 어쨌든 됐습니다. 자, 이왕 시작하신 김에 윤사월까지 해주세요. 윤사월 박목월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 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엿듣고 있다. 예. 이제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한 30분 이렇게 연습하는 동안에 시로조가 벌써 많이 익숙해졌어. 본인이 느끼죠? 시로조의 음보에 이 체질이 약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시로조를 어떻게 낭송하는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 굴려서가 아니고 몸이, 혀가 이렇게 감정이 시로조 음보형으로 약간 이렇게 적응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훨씬 자연스럽고 특히 그 박목월 선생의 시는 치로조의 치로가 거의 분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또 행도 나 치로조야 하고서 또 써놨기 때문에 그런지 치로조답게 낭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혜연님이 한번 낭송해 주세요. 윤사월, 박목월. 잠깐만요. 박목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박목월 하나 박목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박목월 하든지. 윤사월, 박목월.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지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기 대이고 엿듣고 있다. 예, 다 좋은데 네. 해 길다가 아니라 해 길다. 해 네, 길다. 그 다음에 산지기 외딴집 눈먼. 눈먼이 아니고 눈먼. 눈먼. 해 길다는 해가 길다에서 가짜가 빠진 거거든요. 음, 가짜가 있다고 가정해야 되고요. 눈이 먼이거든요. 눈먼이지만 눈 이자가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눈먼 이렇게 하면 이제 대화에서는 괜찮은데 음, 음. 눈먼 처녀사 해 길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고쳐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윤사월, 박목월.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조금 이상했어요. 왜 산, 그러냐면 잠깐만요. 네네. 해 길다가 아니고 해 길다고예요. 사실은 해 길다고 깨꼬리가 우는 거지. 음, 그죠? 네. 그러니까 그 해 길다고 깨꼬리가 우는 때의 다하고 네. 윤사울은 해가 깁니다라고 하는 거기서 그 문장이 끝나는 해 길다하고 다르잖아요. 네네.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꾀꼬리가 지금 윤사월 해가 길어요. 그러면서 해가 길다고 라는 뜻으로 그걸 낭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처음부터 다시, 마침표로다가 착각을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다시. 네, 그러니까 네. 이 시를 처음 음. 보시나요? 네, 이거는 제가 네. 눈에 그렇게 익지는 아, 않아요. 그 처음 보면은 이 시를 네. 아직 완전히 내가 그 이해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뜻이라고 알고 다시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윤사월, 박모월,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지 눈 먼 처녀사, 문설주에 기 대이고 엿듣고 있다. 예, 아주 좋아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바하님 한번 낭송해 주세요. 윤사월, 박모걸,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 집, 눈 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엿듣고 있다. 예, 아주 좋아요. 그 눈먼 처녀사라고 하는 그 사자, 그 사자의 의미를 잘 알아서 그 처리를 세 분 다 했으면 좋겠는데, 눈먼 처녀가 그렇게 한다는데, 거기 사자가 들어가니까 뉘앙스가, 한국어는 어미 한자 때문에 뉘앙스가 달라지는 여러 가지 느낌이 나는데, 그 매력이 있는 그런 어미 처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 청노루인데, 박목월 선생이 이런 치료주를 많이 썼는데, 청노루도 이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행가리를 아까까지는 정직하게 했는데 먼 산 청운사 이거 6이니까 7로 오고요. 낡은 기와집 5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없었는데 쉼표까지 찍었어요. 산은 자하산 봄는 녹으면 이 자하산 원래 이제 한문으로 쓰여 있는데 이게 신선이 산다는 산이죠. 오리목 속잎 피는 12구비를 이거 이제 7호조죠. 오리목 속잎 피는까지가 7이고 12구비를 온데 행을 오리목 한행하고 성립피는 12구비를 한행했어요. 이번엔 또 청로로 맑은 눈에 이 일곱 자를 두 행으로 해서 한 연으로 만들고 도는 구름, 이것도 도는 눈 가지고 한행, 구름 갖고 한행인데 도는 구름은 다섯 자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은 7호조인데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행가리를 이렇게 변화를 주니까 훨씬 또 느낌이 다르죠.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행가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이제 시인들의 고민이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하는 거고 여기도 도는 구름 이것이 다섯 자로 딱 맞춰서 7호로 맞히는 게 좋을지 도는 구름인데 거기 뭐 한자를 넣어가지고 괜히 그럴 거냐 깔끔하게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청로루라는 시가 이게 이제 청록파 시인이잖아요. 박목월, 조지훈, 이제 그다음에 박두진인데 청록이 청로루잖아요. 녹이라는 게 사슴녹자인데 노루도 사슴이니까 그래서 이 청로루라는 이 시 때문에 청록파가 된 거예요. 청록집이라고 하는 시집을 셋이서 내가지고 청록파인데 이 청로루 시가 말하자면 청록파의 근원지죠. 그래 이제 이런 이상향, 동화적 이상향을 꿈꾸는 시들이 많아요. 청운사 절인데 멀어요. 낡으니까 오래됐어요. 그 신선이 사는데 봄눈이 녹아요. 근데 청도로 가고 있어. 그뭐 사람조차도 없어. 누르가 그 절 주인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한문 표현으로 하면 무구죠, 무구. 떼구자. 때가 없는 그야말로 청순하고 근심 걱정 없고 그러한 그 뭐 안데르센 동화 같은 그런 세계.
예, 그런데 역시 동북아시아풍 혹은 한국풍인 어떤 장면. 그림이 또 있죠. 이 박목월 선생의 시대를 보면 그림이 있어요. 이 강나루 건너서에도 보면 건중근육 걸어가는 어쩌면 아마도 키도 크면서 흰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걸어갈 것 같은 어떤 그림이 떠오르고요. 여기도 눈먼 처녀가 외롭게 문솔주에 귀를 대고 이렇게 듣고 있다 이런 거 있고요. 여기도 노루가 있다. 노루가 중심이 된 어떤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있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시를 쓸 때 이러한 시적 그림이 먼저 떠오르면 시 쓰기 정말 쉽습니다. 저는 제가 보내드린 그 저의 동시집에도 보면 거의 이런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제가 박목월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정록파 시인 세 분 중에 박목월 선생 시가 특히 그래요. 그리고 이게 치료조가 많고 간단하고 또 시상 자체도 약간 어린이스럽고 그래서 저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다고 보는데 생각해 보면 이분 시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영향을 받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청노루라는 시를 우리 저 바하님이 한번 낭송해 주세요. 청노루 박목월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오리목 속잎 피는 열두 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예. 근데 바하님이 제 느낌으로는요. 어디까지나 제 느낌이니까 틀릴 수는 있는데요. 한 연과 다음 연을 이을 때 간격이 조금 길어요. 낡은 기와집에서 사는 자산으로 넘어갈 때 이게 약간 그 조금 10만큼 뛰었다 치면 한 9나 8 정도로 약간 땡기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게 나은지 처음 게 나은지 좀 보게요. 청노루 박목월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오리목 속잎 피는 열두 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와, 저로서는 이게 아주 좋아요. 본인은 어때요? 예, 저도 두 번째 게 더 예, 예. 자연스럽고 예, 처음에는, 이어지는 것 그 같아요. 약간 너무 내가 볼 때는 잘 낭송하시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말하자면 약간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야구 선수가 힘줘서 배트를 휘두르면 안 맞거든요. 약간 힘을 빼고 해야 되고요. 힘을 좀 빼시고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낭송해 볼까요? 이 선생님 한번 낭송해 주세요. 청노루 박목월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는 녹으면 오리목 송잎 피는 열두 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예, 좋은데 자하산을 하자를 제가 계속해서 히읗받침 얘기했거든요. 하와 아 중간쯤으로 발음하셨어요. 하자가 분명하도록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청노루도 청노루 하지 말고 그냥 청노루 해도 될 것 같아요. 청노루 박목월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는 녹으면 오리목 송잎 피는 열두 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예, 좋아요. 자, 이번에는 혜연님이 해주세요. 청로로 박모월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우리목 속잎 피는 열두 구비를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예,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0분이 넘어가지고 이제 10시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오늘 낭송 연습을 중심으로 해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세 분 다 똑같이. 야, 정말 세 분이 아주 낭송의 소질이 많고 잘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잘 가르치는 것 같아. 농담이고 어쨌든 잘하셨고요. 이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시로조라고 하는 리듬이 이게 한국어에 아주 딱 맞는 리듬이고 시쓰기도 좋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낭송도 되고 치로조가 매력적이네 이런 느낌이 있죠? 어떤가요? 네, 네, 치로조의 매력 낭송해 보니까 맛을 좀 알겠죠? 네, 네, 예, 그래서 이 치로조 오늘 배운 거 말고도 또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지난번에 이제 숙제 내드린 노래 가사를 고쳐 쓰는 그걸 다 내놨으니까 다음 주는 그거 가지고 노래로 이번에는 한 번씩 불러보자고요. 노래로 불러보고 그렇게 했을 때 가사가 음악하고 섞이면 또 어떻게 되는지 예, 거기도 생각해 볼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지금 실호조 아직도 뒤에 또 많이 우리가 있잖아요. 삼도화도 있고 영산홍 뭐 동천 우승죄 이렇게 쫙 있잖아요. 특히 낙화 낙화 기가 막힌 시죠. 그리운 금강산 이런 거 있으니까 그 다음 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칠호조 가지고 좀 공부를 더 해서 칠호조가 몸에 완전히 익어져서 나도 치료조 써볼까 해서 치료조가 술술 나오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오늘 공부에 대한 소감 발표하고 끝내겠습니다. 연결돼 있으니까 우선 혜연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치료조를 사실은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번 기회로다가 매력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제가 하나를 동심초에 지난번에는 단어가 약간 안 맞았어요. 그러면 새로 고쳐서 치료조로 써봐요. 제가 그래서 고쳐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노래까지 연습해 오세요. 그럼 네, 미리 올려주시면은 네, 이왕 편집한 거에다 제가 더빙을 해가지고 해드릴게요. 네, 네. 예.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낭송 해야 돼요. 시낭송 하면서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야지 공부라는 게 네, 네, 우리가 뭐 유명해지자는 것도 아니고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네. 즐겁고 시도 즐겁고 그런 거니까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 바하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예. 7호조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요. 이렇게 더 시에 대한 어떤 느낌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정말 시라고 하는 것은 소리내서 그 읽을 때, 그 맛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 시를 낭송하는 또 기법이 있어서 그 기법을 배우고 나니까, 예, 시가 더 이렇게 그 느낌, 또 의미 다 이런 게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도 오늘 김소월 씨랑 또 청록파 그 맑은 그런 시를 보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또 이게 시상을 이런 칠호조에 담아서 이렇게 조금 지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일주일 동안에 7호조씩 한 편씩 올리는 걸로 또 숙제를 하자고요.
이게 약간 숙제가 있어야 진보가 있거든요. 너무 편하게 해드리면은 안 돼. 더군다나 이 신앙송 이거 하면은요,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울림이 생기고 시심이 생겨요. 이 노래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절로 시가 나와요. 예, 아마 숙제 아니라도 오늘 공부한 것 때문에 시로조 한 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어떤 분은 서너 편 나올 것 같아요. 꼭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노래 연습 많이 해가지고 노래하는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